안녕하세요. 올해 35살이 된 여성입니다. 저는 6해 전 29의 나이에 사랑을 믿고 결혼을 했어요.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어리고 순진했던 결정이었지만 그땐 모든 게 설레고 따뜻했죠. 하지만 그 결혼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. 그 사람, 그러니까 제 전 남편을 만난 건 직장 선배의 소개였어요. 당시 저는 작은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었고, 그는 출판물 인쇄를 맡은 업체 직원이었어요. 선배는 제게 말했어요. 너처럼 조용한 애한테 말 많은 남자 말고 좀 묵직한 스타일이 어울릴 것 같아. 한번 만나봐. 그렇게 커피숍에서 만난 그 사람은 진짜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. 말수는 적지만 미소가 잔잔했고, 앉아있는 자세부터 예의 바른 느낌이랄까요? 차분하고 깔끔한 옷차림, 정돈된 머리, 낮은 목소리. 처음엔 많이 어색했지만 몇 번 더 만나다 보니 그 사람만의 따뜻함이 느껴지더라고요. 가장 기억에 남는 건 4번째 만남이었어요. 우연히 비가 오는 날 그 사람이 우산을 들고 제 회사 앞에서 서 있었어요. 일찍 끝난다고 해서 같이 걷자고 기다렸어. 작은 편의점에서 종이 우산을 사서 둘이 바짝붙어 걸었던 그날, 네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. 라는 말에 저는 처음으로 결혼이라는 걸 떠올렸던 것 같아요. 연애는 조용하게 이어졌고 6개월쯤 지났을 때 그는 저를 부모님 집에 초대했어요. 그땐 조금 긴장이 됐지만 생각보다 분위기는 차분했어요. 시아버지는 그날 혼자였고 단정한 회색 니트를 입은 채 조용히 식탁에 앉아 계셨어요. 남편이 아버지, 이쪽은 제 여자친구입니다. 라고 소개하자 그는 조용히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. 그래, 잘 왔어요. 그게 첫인사였어요. 식사는 간단했어요. 김치찌개와 전, 그리고 몇 가지 반찬. 대부분은 남편이 차렸고 시아버지는 젓가락을 몇 번 드셨을 뿐 거의 말씀은 없으셨어요. 하지만 중간중간 제게 물었어요. 음식은 잘 하나? 부모님은 뭐 하셔? 처음엔 무뚝뚝한 성격인가 보다 했지만 끝날 무렵엔 이런 말도 하셨어요. 얌전하니 보기 좋네요. 그 말에 왠지 인정받은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았지요. 남편은 늘 저에게 말했어요. 아버지가 조용한 성격이셔서 그래. 어머니랑 이혼하시고 나선 더 조심스러워지셨어. 저는 오히려 그 모습이 신중하고 점잖다고 생각했어요. 세상이 각박한데 저런 어른 밑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분명 믿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. 결혼은 빠르게 진행됐어요.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나선 우리 둘 다 30이 가까웠기에 길게 연애하느니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자며 뜻을 모았지요. 상견례 때도 시아버지는 조용히 식사만 하셨고 제 부모님은 과묵하신 분이지만 인상은 참 좋다 며 안심하셨어요. 결혼 준비는 대체로 남편이 도맡았고 저는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신혼 가전 정도만 신경 썼어요. 남편은 결혼식 전날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. 결혼하면 네가 내 삶 전부야. 나한텐 가족도 너뿐이야. 그 말에 저는 울컥해서 밤새 잠도 못 잤어요. 신혼집은 시댁 2층이었어요. 시어른과 함께 산다는 점에 주변에서도 걱정도 많았지만 생활 공간이 분리돼 있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. 아버지도 워낙 조용하셔. 서로 불편한 일 없을 거야. 남편의 그 말이 그때는 안심이 되었죠. 하지만 그 평화로움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어요.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결혼 후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. 거실에서 셔츠를 벗은 채로
남편 서치를 입고 다림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현관문 틈으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. 아버님? 대답은 없었고 계단 내려가는 소리만 들렸어요. 그날은 착각이겠지 싶어 넘겼는데 그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어요. 어느 날 밤엔 거실 커튼 뒤에 뭔가 달린 걸 발견했어요. 작은 렌즈처럼 보였지만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겠다 싶었죠. 그러다 친구가 놀러 왔던 날 화장실 거울 옆 이상한 부분을 발견한 거예요. 너희 집 이상해. 이거 몰카 같은데? 그 말에 온몸이 싸늘해졌고 바로 드라이버를 들고 구조물을 뜯어봤어요. 정말로 작은 렌즈와 배선이 숨어 있었어요.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. 남편에게 따져 물었고 남편은 멍하니 앉아 있다가 고백했어요. 아버지가 예전에 그런 일로 전과가 있으셔. 뭐라고? 몰카. 그런데 다 끝난 일이고 다시는 그런 일 없다고 해서 내가 너한테도 말 안 했어. 미안해.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. 모든 퍼즐이 맞춰졌거든요.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시아버지 방에서 발견한 컴퓨터에서 시작됐어요. USB에 담긴 영상을 열었을 때 화면에 뜬 건 다름 아닌 제 모습이었어요. 샤워하는 모습, 옷 갈아입는 모습, 심지어 잠든 제 얼굴. 그 중에는 제가 잠결에 이불을 걷어차 속살이 혼이 드러난 그런 모습까지 찍혀 있었어요. 영상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일부는 편집되어 있었습니다. 심지어 파일 이름은 4월 낮 샤워, 침실 자세 같은 이름이었어요. 제 이름, 나이, 성격까지 정리된 메모까지 발견했고요. 숨이 멎을 것 같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. 이게 어떻게 저게 다 나라고? 그날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. 그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남편은 말렸어요. 아버지 인생이 끝나. 제발 우리 이혼하고 조용히 넘기면 안 될까? 아버지 인생이 끝나든 말든 상관없어. 이미 내 인생은 끝났으니까. 그 말이 제 입에서 그렇게 단호하게 나왔던 건 처음이었어요.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치고 저는 부모님 댁으로 돌아왔습니다. 짐을 챙기러 신혼집에 한 번 더 가야 했지만 그 집에 다시 들어간다는 건 생각만으로도 손발이 떨렸어요. 다행히 남편은 그날 외출 중이었고 저는 친구와 함께 빠르게 옷가지만 챙겨 나왔어요. 그때 시아버지 방에 있던 그 컴퓨터,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영상과 파일들은 모두 경찰이 압수해 갔습니다. 그 파일들 중엔 저만 찍힌 게 아니었어요. 이웃집 주부, 편의점 직원, 가끔 놀러 오던 남편의 친구 여동생까지. 정말 충격적이고 치가 떨리는 장면들이 가득했습니다. 경찰도 말하길, 이건 단순한 가정 내 범죄가 아닙니다. 전문적이고 반복적인 범죄 행위예요. 시아버지는 이미 2차례나 유사한 전과가 있었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으로 분류됐다고 하더군요. 하지만 그런 사람과 단둘이 살며 저를 보호하겠다던 남편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숨겼습니다. 그가 처음 제게 연락한 건 그 사건 발생 2주 후였어요. 너무 무서워서 바로 연락 못했어. 나도 충격이었어, 정말. 나도 몰랐다고. 하지만 저는 묻고 싶었어요. 몰랐다고? 그 사람이 전과자라는 걸 알면서 그 집에 몰카가 있다는 걸 정말 몰랐다고? 남편은 우는 목소리로 말했어요. 그냥 너만은 지켜주고 싶었는데
내가 너무 부족했어. 그 말에 잠깐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친 건 욕실에 붙은 그 렌즈, 그리고 제 나체가 그대로 찍힌 영상들이었어요. 그 후 남편은 몇 번이나 제게 찾아왔고 부모님께도 무릎 꿇고 빌었어요.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며.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돌릴 수 없었어요. 사랑했던 감정이 증오로, 애정이 혐오로 변해버린 사람과 다시는 함께할 수 없었어요.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던 날,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어요.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.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.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진실을 감춘 사람을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. 재판은 몇 달간 이어졌습니다. 시아버지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처음엔 이렇게 말했어요. 나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게 죄라면 죄다. 하지만 너한테 그렇게 실제 피해를 준 적은 없잖니. 그 말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. 피해가 없다고요? 제 몸이, 제 얼굴이, 제가 잠든 그 모습이 영상으로 남았는데 그게 피해가 아니라면 뭐가 피해입니까? 재판장은 조용히 제게 앉으라고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억울함과 분노가 터져버렸어요. 시아버지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너무 적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법이 그 사람의 죄를 인정해줬다는 사실에 조금은 안도했습니다. 하지만 제 일상은 예전과 달라졌어요. 누가 날 보고 있다는 느낌, 샤워할 때마다 몸을 숨기려는 습관, 심지어 혼자 자는 방에서도 커튼을 두 겹으로 치고 불을 켜놓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들. 처음엔 심리 상담도 받았지만 상담 도중 울기만 해서 상담사도 당황했었어요. 괜찮습니다.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. 그 말조차 고마웠지만 그날 상담실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어요. 이 상처는 아물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. 하지만 그렇게 무너져 있을 수는 없었어요. 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거든요. 너 지금 쓰러지면 그 사람들만 이기는 거야. 넌 절대 그런 사람들한테 무너지면 안 돼. 알았지?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. 그 후로 저는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햇빛을 쬐고 몸을 움직였어요. 요가 수업도 듣기 시작했고 반려견도 입양했어요. 작고 하얀 강아지인데 제가 울고 있을 땐 조용히 무릎에 올라와 턱을 괴고 저를 바라봐요. 그 눈빛 하나에 그래, 나 아직 괜찮아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지금도 남편에게서 가끔 문자가 옵니다. 미안해, 보고 싶다. 이젠 답장하지 않아요. 그리고 어떤 날은 그 집 앞을 지나가며 다른 사람도 언젠가 피해자가 될 수 있겠지? 하고 생각해요. 그래도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저처럼 사랑 하나 믿고 무너졌던 분들이 있다면, 그리고 지금도 상처 속에서 울고 있는 분이 있다면 꼭 말하고 싶어요.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. 사랑을 믿은 죄는 죄가 아니에요. 지금까지 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언젠가 저도 웃으면서 이 모든 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. 감사합니다.